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뜨거웠던 매력남 4분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배워보겠습니다. 저 네, 들어주시면 안 돼요? 들어드려요? 네. 들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들을 수 있어요. 네, 드세요. 기다려봐. 올라와. 그대로 올라. 신슬기 씨가 다른 남자와는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덱스랑은 수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생기고 UDT 나와서는 아닐 겁니다. 다른 남자 출연자의 스펙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으니까요. 오늘 그 핵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드세요자 덱스는 지나친 배려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첫 만남에 굳이 필요 이상의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드세요가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나온 거예요. 자신의 사상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타인과 어울리면서 높은 사회지능과 솔직한 매력들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니고 소신껏 행동하면서 상대방에게 배려를 베푸는 건 매력적이고 강한 남자의 필수 소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인 강한 남자 공략법 3번째는 사회지능을 최우선적으로 키워야 한다입니다. 이 영상은 반응이 뜨거웠던 강한 남자 공략집 1편의 후속작인 2편이라서 3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편과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니까 편하게 시청해주신 후에 여러분들 마음속 최고 매기남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력 포인트를 분석하는 취지니까 출연자에 대한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각 채널의 연애 프로들도 기회될 때 꼭 정주행 해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들의 스펙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덱스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에서 스펙은 매력 요소 중 1차 서류에 불과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남녀관계에서 1차 서류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가진 분위기와 매력으로 만남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자들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남자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다들 바랍니다. 이건 진화론적 심리기제라서 모든 여성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상형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 남자와 같이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지의 여부입니다. 동성친구인 여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는 전혀 달라요. 편안하지만 무게감을 지니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자가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려면 높은 사회지능이 꼭 필요한데요. 문제는 요즘 환경이 이 사회지능이라는 걸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도 대가족에서 핵가족, 1인 가족의 형태로 개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 급격한 사회적 단절이 찾아와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회적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친구들과 사회성을 기를 시기에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면서 집에서 자극적인 핸드폰, TV, 컴퓨터에 많이 빠지게 되고 도파민 중독이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고요. 특히 출산율이 낮은 요즘 외동으로 자란 사람들은 사회성을 더 기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성인들 또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연애와 결혼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규제가 풀린 지금도 애인 간 단절은 여전히 심화된 상태로 남아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인간에게 있어 사회지능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지능보다는 수능 공부, 취업 준비, 토익, 탭스 같은 공부만 중요시 여기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공부입니다. 근데 진짜 어제는 수영 못했거든요. 어제? 왜 어제는 왜 안 갔어? 그냥 상황이 좀 그랬죠. 아, 그래. 오늘은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처럼 신슬기 씨가 수영장을 가지 않았던 이유는 스펙이 아니고 사회지능 차이에서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신슬기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직 경계심이 들고 친하지도 않은 남자와 수영장에 들어가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할 텐데 덱스는 아주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반면 다른 출연자분은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남자는 자신감과 여유가 중요한데 자신감과 여유를 잃고 난 너가 좋다, 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고백 공격을 여러 번 하면서 결국 신슬기 씨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멀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남성분들도 자주 겪는 상황이죠. 여자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 고백 공격을 하게 되고 여자가 부담을 느껴 관계가 멀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어때요? 방금도 표현한 거지. 엄청 맛있다고. 맛있네. 음. 우리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기다려줄게요.
덱스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딱딱 하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데요. 뒤에 나올 김강렬 씨와 김현우 씨도 비슷한 성격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로 딱 필요한 말과 배려로 무게감을 형성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를 주냐면 사람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것처럼 호기심이 생기니까 더 알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일반 남성분들이 따라하기엔 본래 매력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높은 사회지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자와의 관계는 오히려 어색해질 겁니다. 적절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어설프게 포커페이스와 말을 줄인다고 무게감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좀 더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덱스가 잘했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자의 호감도 템포와 내 호감도 속도를 맞출 줄 아는 거예요. 보통 남성분들은 이 템포 맞추는 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생각하는 호감도가 이 정도겠구나를 느끼면서 상대 여자의 상황과 감정을 인지하고 이 템포를 리드할 수 있어야 해요. 거기에 필요한 능력치가 사회지능입니다. 분명히 이 여자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고백을 했는데 다음날부터 카톡이랑 전화가 줄어든다던가 관계가 끝났다던가 하는 현상이죠. 반면에 여성분들은 경험상 이 남자가 다음 만남에 고백할 것 같은데 도망가고 싶다. 어떡하지라는 현상들이 여기에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경험이 좋고 눈치를 키우지 못한 남성분들의 경우엔 상대 여성이 조금만 호감을 보여도 만나자마자 벌써 이 여자와 사귀고 결혼하고 자식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호감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맥락도 없이 여자가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호감도를 조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호감도를 표현하는 걸 조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슬기 씨가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첫인상부터 극적인 매기 연출 효과 덕을 본 것도 영향이 크지만 그 이후 관계를 만들어간 건 덱스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예뻐. 따뜻해? 장난 아니야. 온천 가자, 온천. 진짜? 나 발 담가볼까?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그치? 알았어. 갈아입고 올게 그러면. 덱스는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들어오고 싶게끔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혼자 해맑게 잘 놀다 보니 결국 신슬기 씨가 무장해제 당하고 스스로 수영장에 들어가면서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는데요. 왜 긴장을 풀리지 이제? 완전 노곤하고 좋은데? 어제는 이런 상황들이 가능했던 건 우연이 아니고 덱스의 사회지능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 사람에게 호감도 지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연애 프로에서 보셨듯이 스펙과 외모로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덱스는 청국도에서 술 마시자, 수영장 가자, 말 놓자, 한 손가락 줘봐, 두 손가락 줘봐 이런 식으로 호감도에 맞게 관계를 리드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절대 불편하게 확인하고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리드했죠. 이처럼 스펙은 거들 뿐이고 인간관계의 본질은 사회지능이다를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핫팩 시그널과 교복 데이트로 유명한 사자 김강렬 씨는 의류 브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CEO답게 거침없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남성성과 높은 사회지능을 보여주는데요. 박지현 씨가 김강렬 씨한테 날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빌드를 타는 장면인데 연애 프로에서 항상 나오는 장면이죠. 날 왜 선택했냐고. 여기서 이제 매력적인 남자와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의 대응법이 다릅니다. 나랑 눈도 안 마주쳐서 안중에도 없는 줄 알았고 가은이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다면서 김강렬 씨 마음을 떠보는데요. 이렇게 여성분들은 항상 남자를 떠보는 테스트를 하곤 하는데 이걸 쉬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쉬 테스트는 여성이 과거 원시 시대부터 몇만 년간 생존하기 위해서 여자와 자식을 잘 부양해줄 수 있는 강한 남자를 판별해내기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발달한 여성의 본능적인 진화 심리 기제입니다. 여성이 돌발적인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남성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여성이 원하는 수준의 가치나 남성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여자의 쉬 테스트를
텍스트를 훌륭히 대처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키, 얼굴, 돈이 부족해서 차인 게 아니고 이 테스트를 훌륭히 통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자가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테스트 통과법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로 관계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김강열 씨 1차 대처법을 확인해 볼게요. 그건 관심이 없던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여자들이라 부끄러워서 그런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넘기고,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있던 거 아니었어? 라는 질문에는 그래? 신기하다 라면서 노코멘트하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게 왜 우수한 C테스트 통과법일까요? 원리를 배워볼게요. 여기서 yes라고 답하던 no라고 답하던 여자한테 평가받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김강열 씨는 박지현 씨를 이미 선택한 상황이니까 yes라고 가은 씨한테 관심이 있었다 대답하는 것도 그림이 이상하죠. 근데 반면에 no라고 하면서 지현아 난 너가 좋아라면서 순정남 바이브를 풍겨버리는 것도 좋진 않아요. 심리학적 요소로 김강열 씨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강열 씨는 이렇게 우수한 방법으로 C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만 봐도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지능이 엄청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연애 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스펙 잘생긴 엘리트 남자들이 이런 순정남 바이브를 내뿜으면서 관계에서 가치가 낮아져 여자들한테 관심 1도 못 받고 연애에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매기남들은 어땠나요? 마지막 화 되기 전까지 보통 확신을 잘 주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골라가면서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 여자 저 여자 탐하는 나쁜 성격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프리셀렉션 요소이고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지능이 높다는 반증이거든요. 남녀 모두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여성분들은 호감 가던 남자가 나한테 좋다고 마음을 대놓고 표현하자마자 갑자기 부담스러워지고 멀리하신 경험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남성분들도 이 여자가 분명히 나한테 호감 있는 것 같아서 고백했는데 갑자기 내가 매달리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다 이 심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소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신슬기 씨와 다른 출연자분의 관계가 급격히 무너진 것도 이런 심리적 요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난 밀당하는 사람은 싫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고 그대로 하시다가 평생 모쏠과 을의 연애만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밀당 싫어하죠. 누가 밀당을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뭐 하루 종일 업다운되고 힘든 건 사람이면 누구나 싫어요. 근데 막상 남자가 쉽게 좋다고 하면 여자가 만나주던가요? 안 만나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연애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마치 낚시와 비슷해요. 자신의 실제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마치 대어를 낚듯이 줄다리기를 하셔야만 하는데 여자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이쪽으로 더 끌고 와야 하는데 여기서 고백 공격을 하게 되면 미끼만 먹고 낚싯줄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괜히 나쁜 남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항상 있어줄 것 같은 쉬운 남자한테 매력 느끼는 이쁜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편의점 알바를 와 미친듯이 가지고 싶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별다른 스펙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갖고 싶겠어요? 근데 대기업은 미친듯이 들어가고 싶죠. 똑같은 원리예요. 뒤에 분석한 정영규 씨처럼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의 상위 0.01% 외모와 서울대 재학 중인 두뇌를 가져서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높다거나 성현 씨처럼 마침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던 이와 같은 상황은 예외입니다. 원래 사람은 약해져 있을 때 남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김강열 씨가 노코멘트로 프레임을 벗어나고 화제를 전환하는데 다음 부분도 대박입니다. 여러분 제 다른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을 받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김강열 씨는 박지현 씨를 빤히 바라보면서 침묵 스킬을 사용하고 긴장을 생성한 후에 의사가 왜 되고 싶냐고 묻게 됩니다. 보통의 CEO나 인사 면접관들은 직업상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나 같은 질문을요. 이런 바이브는 회사 대표나 면접관들이 면접자들을 향해 내뿜는 이 상급자의 바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브가 남녀 관계에 엄청난 긴장감과 무게감을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박지현 씨는 특별한 목표 없이 평범하게 사는 여성이 아니라 의대를 다니는 여자라서 이과적 사고와 자기개발적 성향이 강한 성격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먹혀줄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꿈에 이유가 있는 사람한테 꿈을 물어봤으니까요. 보통 일상에서 누군가한테 꿈을 묻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 질문은 박지현이라는 여자의 한 인생을 관통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의사가 왜 되고 싶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제 스노우볼로부터 생성된 유대감은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다음에도 돋보이는 장면이 계속 되는데요. 개인적인 이유긴 한데 라면서 박지현 씨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머뭇대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야? 그럼 말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심리적인 요소가 숨어 있으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치 덱스가 술 안 마셔? 오케이. 수영장 안 들어가? 오케이. 괜찮아 라는 바이브와 비슷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덱스 그리고 김강열 씨의 차이점은 멘트와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기세와 바이브의 차이예요.
상이에요. 강한 남자가 무게감을 가지고 여유를 지닌 채로 여자의 감정을 배려해주는 강강약약 모습에서 여자가 느끼는 감동이 크다는 게 남녀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멘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앞으로 저와 함께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면접자와 면접 간의 관계처럼 여자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자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진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스펙과는 상관없이 존경심이 들지 않는 약한 남자와 만나는 여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빨간 경고등이 무의식 중에 계속 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환승, 바람과 같은 여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약한 남자와 살던 여자들은 생존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팔려다니는 건 기본이고 남편이 있어도 귀족들의 성놀이개가 되기도 하고 전쟁의 전리품이 되기도 하는 끔찍한 일이 비일비재했죠. 우리 역사에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표면적인 윤리의식보다는 강한 남자를 찾는 무의식적인 생존 본능이 훨씬 강력하고 우위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나만 사랑해달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여자가 나를 생존과 유전의 본능에서 유전자 레벨만큼 원하는 강한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 역사와 데이터들이 증명하는 결과예요. 아무튼 이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모쏠로 남거나 질질 끌려다니는 의뢰 연애밖에 하지 못하고 미래의 결과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덱스는 병사들 수십 명을 지휘해본 경험도 있고 김강을 씨는 한 회사의 CEO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치 면접관처럼 바이브를 내뿜으며 능숙하게 여자보다 상위 포지션에 위치할 줄 압니다. 신슬기 씨 표현이 장난기 넘치긴 하지만 말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 넘어도 돼요는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는 말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반면에 덱스는 넘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는 포지션에 위치하죠. 방송 중 자세히 보면 신슬기 씨가 다른 출연자분들한테는 저렇게 허락을 받는 포지션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역으로 다른 출연자들의 허락 요청과 질문 세례만 받을 뿐이죠. 김강열 씨 또한 자기가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망설이는 박지현 씨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말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아까까지만 해도 박지현 씨가 왜 날 고른 거냐면서 압박하는 면접관 포지션이었는데 순식간에 김강열 씨가 꿈을 무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관계를 리드하는 형태로 바뀐 걸 인지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남녀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처럼 신슬기 씨와 박지현 씨의 포지션이 순식간에 바뀌고 마치 면접관을 만난 면접자가 된 것처럼 긴장하고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런 결과는 우연이 아니고 두 남성이 사회 지능과 여러 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두 남자가 리드를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여자와의 관계를 리드할 수 있는 매력은 강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능력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은요 직장 상사, 아는 오빠, 동호회 회장, 학회장 같은 사람들하고 사랑에 쉽게 빠집니다. 반면에 연하남, 부하 직원,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어장관리 남사친이랑은 연애관계로 발전하지 않아요. 오래된 친구가 연인이 되는 소수의 케이스도 남자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거나 시간이 지나서 여자의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 가끔 생깁니다. 여자가 제일 인기 많은 20대 중후반일 때는 어장에 있는 남사친들 쳐다도 안 봅니다. 더 높은 가치의 남자들이 사방에 이렇게 널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스테이크와 소고기, 랍스타를 옆에 두고 굳이 삼각김밥을 먹지 않듯이 인간이면 당연한 심리라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인생의 대전제 중 하나인데 감정에 호소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는 그 누구보다 냉혹합니다. 뭐든지 결과와 가치로 말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70억분의 1이다라면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외쳐도 대기업과 예쁜 여자는 여러분을 선택해주지 않을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세상의 진리이고 거기엔 누가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느냐의 가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남자는 항상 더 높은 남자의 가치를 생산성 있게 추구해내야 합니다. 삼각김밥이 될 건지 랍스타가 될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인관계가 무조건 스펙으로 형성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홍콩남은 돈과 사회적 지위가 부족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수학 공부가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해주진 않잖아요. 그러고서는 개인적인 꿈을 물어본 이유를 내 주변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너가 처음이라 물어봤다면서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런 태도를 본 박지현 씨가 머뭇거리면서 스스로 이유를 말해요. 마치 신슬기 씨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도 수영장 들어갈까 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력적인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여자가 편안하게 느껴서 스스로 남자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마음이 들게끔 상황을 잘 리드합니다. 아무튼 김강열 씨 또한 댓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차분하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가며 표현하는 스킬만 봐도 사회적 지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사회지능을 인생의 매패과도 같은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치니까요. 자, 다음은 덱스가 등장하기 전 역대 최강 매기남이었던 하트시그널2의 김현우 씨입니다. 섬세하지만 부드러운 강함을 가진 남자 김현우 씨는 등장하자마자 여자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고 재호 씨의 질투가 담긴 들어올 때 우리랑 같이 안 들어오고 뭐하느라 늦게 오셨어요? 라는 공격적인 추궁에 밥은 다 먹고 떠드는 거냐고 부드러운 제압으로 남성성을 보여주며 늦게 온 상황임에도 상석에 앉아 대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엄청난 사회성 스킬을 보여주는데요. 다은 씨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지 않은 채로 자기 우선순위인 출근을 우선시하면서 빠르게 요리를 해주고 오히려 더 큰 호감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상한 츤데레 김현우 씨가 첫 데이트에서 어떻게 이면주 씨를 홀딱 반하게 만들었나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면주 씨는 예리한 촉으로 첫 만남부터 김현우 씨의 헤어, 패션, 바이브에서 센스가 남다르고 섬세한 사람임을 미리 눈치챘는데요. 센스가 남다른 목걸이를 보며 김현우 씨가 준비했다고 직감하고 선택해서 첫 데이트를 따낸 상황입니다. 이면주 씨는 하트시그널2 여성 출연진 중에서 가장 리액션이 좋고 가치 있는 남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높은 사회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리액션 좋은 여자를 만나면 꿈뻑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남자라는 생물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 중 하나예요. 남자는 인정에 살고 인정에 죽는 낭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정을 잘해주고 존중해주면 여러분한테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친구와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단순해요. 남자들은 고마워, 고생했어, 당신 아직도 멋지고 우리 가족은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이 한마디 들으면 목숨을 바쳐 가정에 충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가정을 보호하고 리드하며,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존중해줄 때 자식도 올바른 교육관과 가정관을 보고 자라는 거고 가장 이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이 댓글이 여성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댓글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서 여자 입장에서 입, 눈, 심장 모두를 즐겁게 만들 수밖에 없는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온 모습에서 감각적인 남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여자들이 너무 부럽다, 좋겠다 하는 표정들에서부터 알 수 있죠. 사소해 보이지만 물티슈 쓸 거냐고 챙겨주기도 하고 다 쓴 물티슈를 회수하기도 하는 섬세함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디테일이 모여서 결국 비범함을 이루게 됩니다. 매너가 몸에 밴 듯이 자연스러우니까 그 섬세한 바이브가 더 매력적인 거거든요. 김현우 씨는 마치 자기 옷을 딱 맞게 입은 듯 모든 행동과 바이브가 섬세하게 연결되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런 태는 아무나 가질 수 없긴 하지만 되도 않는 겉멋 매너 말고 보통 남성분들도 여자의 입장에서 체크해보면 좋을 매너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 보통 남자가 걸음이 빠르고 여자가 느리니까 걸음을 느리게 맞춰준다던가, 여자가 또 굽 높은 신발을 신었는지 체크하고 많이 걷지 않는 데이트 코스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둘째, 여성분들 먹는 속도 느린 분들이 많은데 남자는 빠르게 먹으니까 급하게 먹지 않도록 배려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세 번째, 여성분들이 청결에 민감하니까 카페 같은 데서 빨대 위에 짧은 비닐을 씌워서 건네준다던가, 앞치마를 미리 가게에 가면 챙겨준다던가, 물을 더 마시고 싶어 할 때 체크하고 물 좀 따라준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남자의 세심함에 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활에서 챙길 수 있는 센스들이 정말 많은데 습관화 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걸 학습해서 로봇처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공감할 수 있는 관찰입니다. 위의 행동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해주면 상대방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매너는 꼭 필요할 것 같은 상황에 딱 배려해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재밌게 비유해보자면 여러분이 급하게 화장실을 갔는데 친구가 편의점에서 휴지를 사서 줬을 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호감이 팍팍 가죠. 이제 김현우 씨의 예시를 보며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도 관찰을 하다 이면주 씨가 자르기 힘들어하는 걸 발견하고 줘봐 잘라줄게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도 이면주 씨의 먹는 속도를 체크하면서 지금 천천히 먹고 있어? 급하게 먹지 말고 원래 너 페이스대로 먹어 라면서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사 속도 차이는 여성분들이 평소에 겪는 어려움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자 3명이 처음 가게에 왔을 때 오영주 씨가 특별히 더 맛있게 먹는 음식이 부족해 보이자 바로 체크하면서 더 줄까요 하면서 챙겨주는 상황입니다. 첫 만남에 속을 알 수 없고 나쁜 남자 같았던 김현우 씨가 저렇게 챙겨주니 살살 녹는 거예요. 츤데레 같은 성격을 따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회지능을 키워서 이렇게 여자가 바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센스를 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스타 잘라주는 사람 처음 봐. 아 미안. 아 내가 이런 데를 많이 안 와가지고. 아니. 모든 걸 때리시는. 아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아 땡겨. 아 난 소주만 먹어봐서. 아 좋아. 오케이.
미안해. 처음 봤어. 미안해. 나 아니야, 맘대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끈하네, 화끈해. 덱스는 이런 모습에서 상대적으로 김현우 씨보다 여자 경험은 적어 보이는데요. 김현우 씨와 나이 차이가 꽤 나기도 하고 덱스가 UDT 부사관을 전역한 환경의 차이도 있겠죠. 하지만 덱스의 가장 큰 매력은 꾸미지 않는 솔직함과 진정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세요. 마케팅, 세일즈, 대인관계, 연애, 결혼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진실, 진정성, 솔직함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겁니다. 마케팅에서도 결국에 매출과 연결되는 로아스가 가장 높고 롱런 치는 건 진심이 담긴 광고고요. 진정성이 담긴 상품이에요. 영업도 진정성이 기반이 된 세일즈맨이 롱런에서 영업왕이 되는 겁니다. 연애에서도 진실된 사람이랑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고요. 요즘같이 허구와 과장이 판치는 세상에 진정성으로 날카롭게 벼려진 창만이 이렇게 단단한 방패를 뚫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방패는 여자, 돈, 성과 등 어려운 목표들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극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고 만남을 지속하다 연극이었던 게 걸리게 되면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더 있어 보이려 만들어낸다거나 없는 걸 마치 있는 척 절대로 허세를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 없는데 있는 척 허세 부리지 마세요. 허상은 실상에 무너집니다. 물론 본인의 가치가 너무 없다면 없는 허세라도 떨면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 언제나 생산성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김현우 씨가 편집과 연출빨이라고 댓글 다는 분들이 있던데 상위 0.1% 이내의 최고 킹카들이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는 이유는 편집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허상과 실상은 구분하셔야 해요. 내피셜과 팩트를 구분하는 분별력은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수많은 누나들을 설레게 만든 한승연의 투, 연하 진남 정현규 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정현규 씨의 준비성 철저한 매너가 돋보이는데요. 혜은 씨 상황에서 감정을 공감하며 혜은 씨의 마음을 훔친 높은 사회지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만남에 한잔 하자면서 혜은 씨와 약속을 잡은 후에 미리 숙소를 탐방해서 방 안의 구조를 진짜 구석구석 훑은 후에 혜은 씨 입장에서 뭐가 불편할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미리 사전 준비하는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성분들을 만날 때 생각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 여성분의 취미, 거주지, 직업, 직장 간 거리, 취향, 출퇴근 시간, 나이, 성격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데이트 코스와 콘텐츠를 짤 수 있는 센스만 기르셔도 외모와 스펙 상관없이 현실에서 인기 많으실 거라 장담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여자가 즐겁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최적화된 코스로 리드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회지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좋아하고 잘한다고 연기하지 마시고 앞에서 진정성이 가장 큰 무기라고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 눈부시는 자리를 피할 수 있게 자리를 안내해주는 배려라던가 자리에 앉고 나서 혜은 씨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마음속으로 막 춥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춥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한 발 빠르게 예상해서 자기 겉옷을 말없이 챙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혜은 씨도 리액션이 정말 좋은데 이면주 씨 때도 나왔었죠. 이렇게 리액션을 길러두시면 실제로 좋은 남자들 만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말없이 쳐다보면 대화 양상이 이렇게 흘러가겠지라면서 정현규 씨가 미리 빌드를 짜는 장면입니다. 왜 쳐다보냐 하니까 나는 이유가 있다. 예뻐서 본다?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웃냐면서 혜은 씨의 장점을 능청스럽고 설레게 칭찬해주기도 합니다. 혜은 씨는 지금의 힘든 감정에서 위로받고 즐겁다는 느낌이 크게 들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가 완벽하다면서 오른쪽엔 바다, 왼쪽엔 고양이, 앞에는 누나가 있다면서 같이 있는 시간을 재미있고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머와 순발력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한테 필수적으로 달콤한 말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신감 있고 능청스럽게 여자가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칭찬해주고 장난도 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특별하고 즐겁게 만드는 능력을 알고 닦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지능이 꼭 필요한 거고요. 저도 실제로 예쁘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렇게 예쁜 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좋다라는 그 감정을 진정성 있게 여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바이브와 표현법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과 솔직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멘트와 바이브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진정성의 본질은 같습니다. 내 마음속 진심을 매력있게 표현해내는 방법을 길러보세요. 오늘의 정리, 강한 남자는 내 사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사회지능과 공감 능력을 꼭 길러야 한다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메모하세요, 집중하세요, 대전제입니다 했던 부분
부분들은 다시 돌려보면서 꼭 메모하시고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삶이 100%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맵팩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회진흥은 영어나 수학 같은 학문보다 좀 더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능력이에요. 키, 돈, 얼굴보다 훨씬 중요하고 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핵심 능력이니까 최소 학교 시험이나 자격증 공부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세요. 사회진흥을 기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연애인데 이 영상에 연애와 사회진흥을 연관지어서 말씀드렸으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 잘하는 법 같은 언어적 특성만 신경 쓰시는데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 이 비언어적인 표현들의 영역이 훨씬 강합니다. 언어로 거짓말할 수는 있어도 비언어적인 건 절대 숨기지 못하니까요. 아까 김현우 씨랑 정현규 씨도 말 필요 없이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체크해서 바로바로 원하는 대응을 해주던 것처럼 비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진흥도 꼭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강한 남자는 자신만의 가치관인 기준을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강한 남자의 필수 조건이에요. 착한 남자 콤플렉스에 빠져서 사슴마냥 눈치 보면서 풀만 뜨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영역을 지닌 채로 자신만의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강한 남자가 되는 방법들은 제 다른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인기 동영상들을 쭉 훑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앞으로는 연애 프로를 보시면서 그냥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진흥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럼 2편의 반응이 좋다면 강한 남자 공략집 한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